손흥민은 로셀소가 득점할 때 왜 오른쪽으로 뛰었을까?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의 경기 중 수비수를 달고 뛴 행동이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비수를 달고 다니는 것 이상의 월클급 무브먼트를 보여줬다는 것인데요. 로셀소 오른쪽으로 뛴 것은 모두를 속이는 것 이상의 손흥민의 축구 지능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의 다양한 행동이 일반적인 상식 이상을 왜 뛰어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손흥민은 골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장면을 그냥 넘어갈 수 없게 했다고 감탄했습니다. 특히 세 가지 포인트에서 손흥민은 EPL에서 가장 환상적인 공격수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 전문가들은 케인의 행동을 떠올리기도 했다는데요. 왜 케인이 손흥민만 경기장에 있으면 그렇게 패스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갔다는 겁니다. EPL 전문가들은 손흥민 활용법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는데요.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이 지적한 손흥민의 세 가지 특이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손흥민이 얼마나 기여도가 컸냐는 점은 많은 이들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 SNS에는 팔다리가 안 보일 정도로 뛰는 것을 의미하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열심히 뛰었을 정도로 토트넘의 캡틴은 경기 내내 필드를 휘저었는데요. 실제 토트넘 원정 팬들은 간만에 경기 직후에 박수를 치며 손흥민과 선수들에게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오늘 손흥민은 경기장 전반에서 압박과 스프린트, 골 관여 등 미친 활동이 굉장했습니다. 당연히 오늘의 맨 오브 더 매치는 손흥민으로 선정되었고 역사상 처음 보는 레전드급의 기록도 내었습니다. 맨시티 상대로 골을 넣었는데 이것은 토트넘 역사상 케인에 이어 50번째 원정팀 골입니다. 펩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오늘 경기 끝나고 손흥민을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상 뚜껑을 열어보자 펩 감독은 결국 손흥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첫 골 장면을 보면서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바로 저렇게 활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손흥민은 발빠른 도크를 옆에 달고 먼저 머리로 터치를 한 뒤 빠르게 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오늘 토트넘 사이드를 끊임없이 괴롭힌 도크는 사실 맨시티 최고의 스피드 러너 중 한 명인데요. 하지만 역시나 손흥민의 스피드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손흥민은 그를 제끼며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골을 넣기 쉬운 각도도 아니었지만 강하고 정확하게 찬 공이 그대로 키퍼를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 이미 맨시티 수비로 가득 차서 손흥민 본인이 이 골을 직접 해결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미 손흥민이 단독 찬스가 나자 펩 감독은 그걸 보면서 주저앉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 아스날전에서 아르테타 감독이 손흥민이 공을 잡자 얼굴을 쥐어싼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이미 감독들은 손흥민이 역습 상황에 가장 앞에서 공을 잡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들은 케인을 언급했는데 바로 손흥민은 저렇게 써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맨유의 전설 로이키는 경기 후 손흥민은 전방에서 공격수의 표본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손흥민을 향해서 그저 앞으로 공을 밀어 넣어주기만 한다면 그 다음엔 손흥민이 알아서 득점한다는 겁니다. 케인은 이것을 7, 8년 동안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며 깨달았고 그 덕분에 도움만까지 할 수도 있었는데 토트넘 선수들은 케인처럼 손흥민 쪽으로 공을 좀 더 빈번하고 공격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케인은 공을 받기 전에 손흥민의 위치부터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 번 확인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역습 상황에서 가장 훌륭한 피니셔고 그것을 케인은 항상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실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지난 경기 때 손흥민 오프사이드를 언급했는데 그는 손흥민이 오프사이드 3개를 기록해서 골이 안 된 건 손흥민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건 손흥민에게 패스를 느리게 해서 생긴 일이라고 언급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아끼니까 쉴드를 쳐준 게 아닌가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이번 맨시티전을 보니 정말로 손흥민에게는 패스를 빠르게 해주는 케인과 메디슨 같은 이가 필요한 것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런 어시스터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걸 이미 파악을 끝냈다는 것이죠. 그만큼 손흥민이 얼마나 기회가 주어지면 골을 잘 넣는 선수라는 것이 증명된 셈인데요. 또한 축구매체 풋모브는 이에 대해서 손흥민이 이렇게 득점 능력이 높은 것은 이유가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들은 손흥민이 항상 구석을 노리며 이것이 손흥민의 XG 값이 높게 나온 이유라고 했습니다. 맨시티전에서도 똑같이 구석을 노려 찼는데 이런 모습에 감탄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왜냐하면 스트라이커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이렇게 항상 구석으로 찰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홀란은 빅찬스를 날리며 부진했는데 실제 홀란은 손흥민보다 훨씬 슈팅을 많이 해야 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 구장에 항상 가장 먼저 등장해 가장 늦게 훈련장을 빠져나가는 그의 면모가 보인 슈팅입니다. 따라서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무조건 공을 연결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이러한 손흥민의 득점력을 가장 잘 깨닫고 파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메디슨으로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필드에서 공을 잡으면 곧바로 손흥민을 찾는다며
그것은 곧 득점 찬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더욱 놀라운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 오늘 손흥민 골 이후에 경기 전반만 봤을 때는 토트넘이 대패할 것 같다는 분위기가 감돌았었는데요. 골대를 2번이나 맞춘 맨시티에 서너 골을 더 내주며 이대로 경기가 끝나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특히 힐은 여러가지 면에서 당연히 전반 이후 곧바로 교체할 정도로 최악의 모습이었고, 비수마나 에메르송 역시 각종 실수를 반복해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손흥민의 자책골이 나왔는데 이 역시 브라이언 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손흥민은 프리킥 상황에 깊은 지역의 수비보다는 역습 준비를 하는 게 보통의 포지션이었으나 힐이 피지컬이 안 되니 직접 수비하러 대신 들어갔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2대1로 끝난 전반 이후 라커룸에 들어가 선수들의 용기를 불어넣었다는데요. 클루셰브스키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반 이후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화를 내며 정신 차려라, 그냥 축구를 해 라고 말했으며 손흥민은 선수들에게 화이팅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후반전에 토트넘은 완전히 살아나게 되었고 클루셰브스키는 결국 동점골을 넣게 되었다는데요. 특히 두 번째 골에서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완벽한 오프 더 볼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로셀소에게 패한 뒤에 수비수를 끌고 완벽하게 로셀소 오픈 찬스가 나게 한 것입니다. 펩 감독은 이미 전반에 손흥민의 스프린트와 침투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더욱 손흥민을 따라다니면서 압박하라는 지시를 하프타임 때 라커룸에서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 이는 사실인 것이 후반 들어서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5명이 순식간에 붙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손흥민은 역습 찬스를 맞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맨시티 선수들은 미친듯이 손흥민을 에워싼 것이죠. 전반과는 다른 펩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손흥민은 이 패턴을 역이용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대단한 점은 손흥민은 로셀소가 왼발잡이였다는 것을 고려했고 자신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서 로셀소가 왼발 슛을 때리기 편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그냥 수비수들을 쏠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오픈 찬스도 편안하게 열어줬다는 것이죠. 첫 번째 골에 머리로 터치를 한 것부터 두 번째 오프 더 볼까지 축구 지능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 손흥민은 케인과 같이 내려와서 계속해서 패스 연계를 하는 모습까지 돋보였습니다. 이렇게 다 보여주니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이 정말 모범적인 공격수가 아닐 수 없다고 극찬한 것입니다. 스트라이커임에도 팀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가면서 자신의 목 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스프린트, 또 중간에 내려와서 볼 연계, 커버하는 활동 영역이 매우 넓고 스마트합니다. 결국 오늘까지 손흥민은 펩 감독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16경기에 나와서 8골 4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펩 감독이 손흥민만 보면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라는 말이 실제 통계를 통해서 드러난 셈입니다. 또한 손흥민은 커리어 사상 두 번째로 빠른 타이밍으로 9호 골을 기록해 득점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득점왕 시즌에도 9호 골이 이번보다 늦었으므로 득점왕 경쟁도 순항 중으로 보입니다. 로이키는 다시 한번 손흥민은 믿을 수 없다,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결국 펩 감독은 경기 후에 손흥민 때문에 고개를 또다시 가로저으며 패배를 인정했는데요. 그는 후반전에 그들이 원하는 축구를 했다며 그들이 그걸 해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클롭 감독이나 펩 감독이 손흥민을 한 번이라도 써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 끝날 때까지 우리를 믿었고 우리가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클루셰브스키와 함께 인터뷰하면서 이번 승리를 오히려 그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손흥민은 축구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장면을 경기 내내 보여주며 3연패를 끊어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